1958년 7월 4일 미국 앨리베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쉴라 케이 베일리는 어릴 때부터 꿈이 딱 하나였습니다. 엄청 부자가 되는 것. 다른 아이들이 의사고 선생님이고 할 때 항상 쉴라는 제일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결국 이 어렸던 소녀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 시골에서 자란 소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공부나 사업도 있었겠지만 쉴라는 다른 방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1987년 어느 날 쉴라는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62살의 대부호가 올린 한 광고글을 보게 됩니다. 이 대부호가 올린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다. 딱 필이 온 거예요. 나는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62살의 누구이며 나랑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와, 이걸 보는 순간 날 찾고 있는 거구나. 쉴라는 바로 이 구인글에 답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나이에 키는 165고요. 몸무게 53kg의 몸을 가진 담배도 피지 않고 재미있는 여자랍니다. 여기에 제 사진을 넣었으니 연락주세요. 전화로 뉴햄프셔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려주세요. 62세의 할아버지한테 28살 참디 젊은 여자가 당돌하면서도 매력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속에 쉴라 사진까지 딱 보니 이뻐. 이 여자 너무 이뻐. 당연히 망설임 없이 편지를 확인하자마자 이 부자인 윌프레드는 바로 쉴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쉴라는 곧 고향인 엘라베마를 떠나 뉴햄프셔의 에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에핑에 윌프레드가 있으니까. 구인글을 낸 윌프레드 라바레라는 이 부자는 지역 사회에서 인기가 많던 남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윌프레드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가 높았던 부동산을 소유하던 지역 유지였거든요. 윌프레드가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된 이유는요. 이 윌프레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 내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의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런 지역에서 의원 일을 하다 보니 소위 대박이 난 거죠. 쉴라와 만났을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윌프레드는 사랑을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첫째 부인과는 이혼, 둘째 부인과는 사별한 이 윌프레드에게 28살의 쉴라는 윌프레드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력적인 외모 때문인지 쉴라는 윌프레드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쉴라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에핑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저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조금 더 정확히는 라발의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윌프레드 라바레니까 그의 부인이니까 라바레 부인. 그렇게 쉴라는 윌프레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하나 둘 챙겨가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름 고충은 있었겠죠. 28살인 여자가 가끔씩 60이 넘은 노인과 함께 같은 침대를 쓰면서 사랑한다며 성적 취향 다 맞춰주고 잠자리 만족시켜주고 했을 테니까. 그때마다 쉴라는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돈이 따라오니까 조금만 참자. 이 남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시간아, 얼른 좀 지나가라. 얼른 좀 지나가. 그리고 2000년 그녀의 바램대로 윌프레드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2세 때 쉴라와 둘이 만나 같이 살았으니 약 12년 정도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쉴라는 윌프레드의 소유로 있던 거대한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와, 돈이 억수로 많은 젊은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네?
남자들은 그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겠다, 돈은 많겠다, 꺼릴 게 없었던 신라는 많은 남자들과 만나면서 음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름 28살 때부터 12년 동안 노인을 상대했으니 나름 한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막 다 풀고 다닌 거예요. 신라가 40대가 됐을 때 24살의 케네스 카운티라는 옆의 남자를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소위 데이트 어플 같은. 당시 케네스는 보통 남자는 아니었어요.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때문에 신라가 케네스를 꼬시는 건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죠. 엄마처럼 살살 보듬어 주면서. 데이팅 사이트에서 케네스를 유혹한 신라는 200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케네스를 만나자마자 차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자 나이 40대, 남자 나이 24살, 이렇게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이때 신라는 생각했습니다. 얘 내 마음대로 굴리기 쉽겠다. 제일 먼저 신라는 케네스가 자기 부모님과 연락을 끊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케네스는 자기한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자기와 같이 잠을 자며 때로는 자극적인 흥분되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런 신라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게 됩니다. 완전 소나기에 잡힌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반대로 케네스의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약간 장애가 있는 앤데 애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놀란 부모님은 즉시 케네스를 실종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요, 정말 다행히도 경찰이 며칠 만에 케네스를 찾아요. 어디서? 신라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이 케네스의 어머니는 건강하게 아들이 발견됐으니 와, 다행이다 하면서도 왠지 엄청 불안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내 아들 곁에 붙은 거잖아요. 아들 실종 신고하고 찾았다 해서 딱 갔더니 무슨 부자인 여자 집에 있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런 여자 집에. 이 여자 누구야? 어머니의 눈에 케네스는 12살 수준의 IQ를 가진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네스의 나이가 24살로 법적으로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때 신라의 집에서 아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순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안 나가겠다고 해버리니, 신라와 살겠다고 해버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케네스의 실종 수사를 했었던 한 경찰관이 마트에 뭘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자기가 실종 수사했었던 케네스를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케네스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네. 옆에 사진만 보셔도 얼굴에 막 멍이 들어있죠.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얼굴 표정이나 얼굴 색도 엄청 안 좋아 보이고. 경찰이니까 이 형사의 촉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마트에서 이 경찰분이 케네스한테 말을 건 거예요. 케네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해요? 어디 아픈 거예요? 휠체어는 왜? 몸에 멍은 뭐예요? 그런데 케네스가 아무 말을 안 하네. 당연히 시선은 바로 옆에 있던 신라를 향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라는 몇 개의 빈 가스 용기를 마트용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딱 이 일이 있고 닷새 후 경찰분은 또다시 이상한 기괴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라가 경찰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케네스가 갑자기 저희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케네스
소아 성애자예요. 정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 전화를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닥 케네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뭐 본래 자기 엄마한테 갔나 보지.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흘러 며칠 후 케네스의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사라졌다고. 전에 있던 신라 집에도 없다고 하고 집에도 안 왔다고. 이거 이상하다고. 그때서야 경찰 실종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2006년 3월 25일 저녁 6시경. 시골이어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당연히 쉴라를 용의자로 보고 쉴라 주변 사람들부터 집하며 농장하며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쉴라의 농장 외곽에서 불에 탄 잿더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뭘 태웠나 본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잿더미를 나뭇가지로 뭔가 이렇게 슥슥 헤집어 보는데 저거 뭐야? 잿더미 한가운데에서 수상한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뼈, 사라진 케네스.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경찰은 바로 쉴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케네스가 실종돼서 케네스의 어머니와 같이 쉴라의 집을 갔을 때는 집이요 굉장히 넓고 좋았어요.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딱 쉴라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전에 봤을 때의 집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아름다웠던 그 집은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토끼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싱크대 안에는 썩은 음식물들과 그 음식물 썩은 냄새. 와, 이거 집 꼬라지가 왜 이래? 그 더러운 집 안에서 경찰은 케네스의 신발로 추정되는 신발 2컬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물었어요. 저희가 우연히 당신 농장을 살펴보다가 무언가 태우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거기 안에 뼈 조각이 있던데 뭘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쉴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날 의심하는 거냐고 예민 반응을 보이네. 이런 행동이 더 의심을 사죠. 다음날 경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가진 채 쉴라의 농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웁스, 경찰이 딱 쉴라 집에 다시 왔더니 쉴라가 농장 잿더미에서 뭔가를 하고 있네. 경찰이 딱 도착했을 때 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쉴라는 현장에서 어설프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탑! 이를 제지한 경찰들은 그곳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몇 개의 작은 뼈 조각을 더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뼈 조각이 발견되자 쉴라의 헛간, 농가, 그리고 13만 평에 달하는 말 농장은 사건 현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곧 주경찰, 지역경찰, 중범죄만 다루는 수사관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팀이 쉴라의 농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쉴라의 집에 있던 정화조를 수색한 조사관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케네스의 시신? 아니요. 케네스의 유품? 아니요. 다른 누군가의 출생 증명서가 나온 거예요. 그 출생 증명서에 적혀있던 이름은 마이클 델로게.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마이클 델로게. 마이클은 지역 노숙자 보호소에서 살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땅도 많고 부자에 나이는 들었지만 관능적이었던 쉴라가 다가가자 유혹에 쉽게 당하지 못했던 케네스처럼 이 마이클도 이 수십만 평 농장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 경찰은 곧바로 마이클에 대해서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 겨울에 쉴라 농장에서 본 적 있는데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놀래가지고 피를 왜 흘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쉴라라고만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 이런 주민의 증언이 다수 나왔습니다. 수사의 흐름이 딱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쉴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쉴라를 체포해 놓은 상태에서 쉴라의 농장이나 부동산을 수색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체포를 안 하고 그냥 풀어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가 쉴라가 도망을 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쉴라 입장에서 경찰한테 쫓기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자기를 살인 혐의로 의심하고 있고, 자기 농장하며 경찰이 다 깔려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까지 갔겠지. 그런데 그 도망가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상대 남자가 성관계를 막 가지고 TV를 딱 봤는데, TV에서 여성 연쇄 살인마를 찾는다는 그런 방송이 딱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 연쇄 살인마 얼굴이 방금 전 나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 얼굴이야. 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남자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나랑 같이 잔 이 여자가 연쇄 살인마래.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 남자가 신고한 거예요. 그렇게 잡힌 겁니다. 수십 킬로미터도 못 가 다시 잡힌 쉴라는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뉴햄프셔로 연행됐고, 그 사이 농가에서는 케네스와 같이 마이클의 DNA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나 케네스의 온전한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쉴라의 희생자라고 판정하고 쉴라를 기소했습니다. 쉴라는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그런데요, 걔들은 죽을만 했어요. 왜? 2 남자 모두 소아 성애자였으니까. 어린애들을 건드리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인 거라고요. 나는 하느님께서 소아 성애자들을 벌주라고 보낸 복수의 천사예요. 정말 케네스와 마이클 소아 성애자였을까요? 케네스는 지적 능력이 12살에 멈춰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배심원들은 2008년 5월 13일 쉴라에게 가석방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2번 선고했습니다. 개소리 하지마. 그렇게 쉴라가 감옥에 갇힌 지 몇 달 후 경찰은 쉴라 소유 사유지를 둘러보던 중 말 목장 근처에서 발가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이 마이클 것도 케네스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발가락들은 누구 거지? 쉴라는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걸까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쉴라가 종신형을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06년 3월 미국에서 벌어진 한 여성 연쇄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